혹시나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그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PD님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어제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 가처분 결정이 어떤 가처분 결정이었는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단 말이에요. 임명한 건 아니고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가을향기 선생님 늘 감사드립니다. 그 정지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이었어요. 그런데 저게 가능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청인 보겠습니다. 신청인이 김정환이죠. 김정환 변호사가 뭐 하는 변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경력이 오래되거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관련된 가처분을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때인가 저런 가처분과 헌법 소원을 이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그 변호사인데 이 김정환 변호사가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어제 결정이 났어요. 어제 결정이 났는데 보면은 피신청인은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안 사건이 뭐냐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이런 헌법 소원을 갖다 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논점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과연 김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저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위헌인지 여부인지를 갖다가 따질 만한 그런 기본권 침해가 있느냐 그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헌법재판관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게 제 기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아마 이제 그 헌법재판소나 특히 이제 김정환 변호사는 그 모든 국민한테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임명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렇게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취한 조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이지 임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안 사건 타이틀 자체가 임명권 행사잖아요. 그런데 임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임명권 행사한 게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주문을 보겠습니다. 피신청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8일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다가는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해야 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명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체의 임명 절차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본안 사건 보면은 2025 헌마 397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금 위로 쭉 올려보면은 본안 사건 2025 헌마 397이란 말이죠. 이 본안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가처분이니까.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가라고 하는 게 가짜 한자로는요. 짜가 할 때 가짜를 쓰는데 이게 일본식 한자어기 때문에 이때 일본식 가짜는 임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처분을 갖다 요청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두 사람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언제까지? 본안 사건이 선고가 될 때까지. 그 의미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저기 봐가지고 제가 쭉 봤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는가 이거는 보니까요 딱 한 줄이에요. 뭐냐면은 가처분 본안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유 가지고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가처분을 위한 가처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는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2025 헌마 397 이 헌법재판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는요.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간아 가라. 그다음에 어차피 오늘이 17일이니까 내일이면은 이미선하고 문영배 재판관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7명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6월 3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선출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 본안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각하되거나 기각될 확률이 법리대로 하면 99.9%예요. 제가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봐도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헌법 71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 그 대통령의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의 법리, 헌법소원의 법리로 보나 헌법 해석으로 보나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은 이게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안 선고할 때까지는 기다리자. 이런 취지로 가처분을 갖다가 그 인용을 갖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는요. 6월 제 손에 장을 지지는데 아마 6월 3일 장 안 지지겠습니다. 또 혹시 뭐 이렇게 나오면 내 손만 나가니까 그 어떻게 할 거냐? 6월 3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민주당 쪽 그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민주당 후보가 될 테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아예 그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들고요.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 자체를 철회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 이 가처분이나 헌법소원이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국민의힘 쪽 후보가 그 되면은 당선되면은 그래도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뭐 김문수, 뭐 홍준표, 뭐 한동훈, 뭐 또 누가 있을까, 뭐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대통령 당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했지만은 뭐 나는 다른 사람 그 헌법재판관 한 게서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명 철회하고 다른 분을 임명할 수도 있고 아니야 존경하는 우리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그다음에 함상훈 이 두 분을 지명했으니까 그거 뭐 계속해서 이제 임명을 갖다가 나도 지명 유지하고 임명을 갖다가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처럼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짜로 출마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면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자동방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속보, 네네. 잠깐만 속보. 그 문다혜 씨 관련해 가지고 오늘 선고가 나는 날이었거든요. 11시 반에 선고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1시 42분이니까 12분 지났네요. 벌금 1,500만 원이랍니다. 원래 구형은 징역 1년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음주운전에서 1,500만 원, 불법 숙박업 1,500만 원. 어쨌든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어제 가처분 결정은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그런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임명될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월 3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자체를 진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어제 그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가지고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는요 어떤 의미가 또 추가가 됐느냐 단순히 대통령만 그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요 또 뭐 어떤 선거가 됐다 그 이번에 그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플러스 헌법재판관 2명까지도 같이 선출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2명이 그 임명이 그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2명이 추가로 임명되는 게 뭐 그리 큰 의미냐 지금 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많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왜 그렇지가 않은 것인가? 지금 보면요 그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관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되는 2명은 그 2사람하고 아마 성향이 똑같거나 그보다도 더 레디컬한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헌법재판관이 4명이 되면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6명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4명에다가 나머지 3명은 누구냐? 뭐 정영식, 김복형, 그다음에 조한창 이렇게 되면 7명 되는 거고 2명이 누구냐? 김영두, 정정미 이 2사람에 따라 의해 가지고 저는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명분은 뭡니까?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이다. 그래 가지고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어디서 청구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있는가? 정부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러면은 새로 이제 진행되는 민주당 정권이 되게 되면은 민주당 정권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정당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6명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그러니까 위헌 정당이다. 결정해 버리면 국민의힘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그렇게 국민의힘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민주당은요, 그 재산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 재산이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도 재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한 1,000억부터 그냥 다 날려가지고 국고로 환수한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속 시원하다. 국민의힘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그 돈까지 그냥 다 국고로 환수되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부자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요번에 대선을 투표를 갖다가 할 때 어떤 후보에다가 내가 그 표를 던질까 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요 권력이 한쪽으로 쫙 쏠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민주당, 집권 여당도 민주당인데 190석,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그냥 민주당의 레디컬한 민주당보다도 더 레디컬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4명이나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 계속 민주당과 국회의 눈치를, 대통령과 국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법부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쫙 쏠리게 되는 이런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으면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 생각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 임명까지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곳이다. 저는 아쉽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된다. 왜 걱정이 되느냐? 저부터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저도 제 주머니에 돈이 한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은 카드 갖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카드 없고 그럴 때 옛날에 돈 100만 원이면 아주 큰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내 주머니에 한 100만 원 정도 10,000원짜리 100장 딱 있다 그러면 세상 두려울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목에 힘 빡 들어가고 하고 오늘은 뭐 먹을까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고, 그 다음에 죄인이 모여가지고 사는 사회는 더 악한 사회인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견제를 할 수 있게끔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덜 죄짓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나쁜 짓 덜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요,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조금 아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